It's the thought of PM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9월 모평 생명과학 1의 해설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자, 9월 모평 여러분들 아마 요거를 거의 다 맞춘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고, 아마 군데군데 조금 빈틈이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9월 모평을 못 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78일이라는 시간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 아주 길고 창창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아있어요. 지금 오늘 시험 한번 못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툭툭 털어버리시고 우리는 조금 기운을 차려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틀린 부분에 대한, 조금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서 다음 스텝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1번부터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들 각각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난도 평은 총평에서 따로 했으니까 그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원래는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밑에다가 이 보기를 같이 넣어주는데, 지금 거의 시험 끝나자마자 이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 원래는 채점도 못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갈 뻔했는데, 방금 해설 답지가 나와가지고 답만 이렇게 맞춰보고, 아 선생님 다 맞았네, 선생님 50점이네 이렇게 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보다 뭐 3단원의 문항들이 앞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당황됐을 수 있는데, 난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그 질병과 병원체와 관련된 문항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가와 나는 결핵의 병원체랑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병원체입니다. 결핵의 병원체면 세균이고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병원체면 바이러스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항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 그림만 보고, 예전에도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으로 끝이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좀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바이러스와 균의 모양새를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강아지 똥인지, 뭐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얘네들이 모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죠. 나아가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세포 구조라면 세포 구조를 하고 있는 생물이란 얘기고, 그래서 이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세균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균,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 얘는 바이러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 보시면, 가는 결핵의 병원체냐고 물어봤는데 가는 에이즈의 병원체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서 나는 원생 생물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무슨 생물이냐면 원핵 생물이에요. 핵이 없는. 원생 생물은 진핵 생물 중에서 따로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 같은 그런 애들, 전혀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원핵이랑 원생이랑 혹시 헷갈리시면 지금 이 기회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그렇죠? 단백질도 갖고 핵산도 서로 이제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디귿만 맞는 보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요거는 지금 무릎 반사와 관련된 문항이고, 이 무릎 반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두 뉴런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각각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각이에요? 이렇게 옆구리에 볼록 약간 뾰루지처럼 신경세포체의 그림이죠. 감각신경의 그 그림상의 특징은 옆구리에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거. 그래서 A가 감각 뉴런, B가 운동 뉴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기 바로 보면 되는데, 기억에서 A는 감각 뉴런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B가 자율신경에 속하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원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을 우리가 운동신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원심성 신경에 해당하는 신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B가 자율신경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율신경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거는 교감이라든지 부교감신경, 요런 애들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에 닿아 있는 채성신경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채성운동신경, 그 범주에 해당이 돼서 자율신경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반사의 중추는 뇌줄기를 구성하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뇌줄기가 보통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많이 짚어주는 부분인데, 뇌줄기 같은 경우에는 뇌에 있는 줄기 모양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중간뇌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뇌교, 그 밑에 있는 연수까지 이렇게 세트로 뇌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뇌줄기에 포함이 되려면 일단은 뇌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기 때문에, 척수를 돌아 나오는 척수 반사이기 때문에 뇌랑은 관계가 없다. 뇌줄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연수 아랫부분에 쭉 뻗어 있는 게 척수인데 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많이 나오는 함정 중에 하나고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초파리 얘기. 탐구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분을 잘 읽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풀면서.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일단 가의 내용을 봤더니 초파리가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마다 약간 식성이 있는 것처럼 초파리도 식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주로 먹는 먹는 애를 좋아해서 걔랑 짝짓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부분에서 가설을 설정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죠. 초파리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눈 후에 A는 먹이 동그라미 A를 주고 B에는 먹이 동그라미 B를 주고 배양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세대를 배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세대라는 거는 요 어떤 개체들이 짝짓기를 해서 다음 어떤 자손들을 낳고 그때까지 한 세대를 이제 세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 세대면 시간이 좀 꽤 흘렀겠죠. 그래서 여러 세대를 배양한 후에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와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의 짝짓기 빈도를 관찰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탐구를 설계, 그 다음에 실제로 수행한 것까지 관찰했다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까지 한 결과 1이 2보다 높게 나타났다. 1과 2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냐. 가설을 읽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결론으로 가세요. 처음에 읽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 생각이 맞았는지 마지막 보고 확인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파리는 짝짓기 상대로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보다는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개체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 짝짓기 빈도인 기억이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고 자란 초파리 사이에서 짝짓기 빈도인 니은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쵸? 요게. 그래야 이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1이 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1과 2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요게 더 높았다면 1이 기억이고 2가 니은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다 이제 결론 도출까지. 이게 결과 분석이고 마지막 단계 결론 도출.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빨리 풀려면 가사 먼저 읽고 결론에서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걸 팍팍 찾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 요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가설을 설정한다는 건 귀납적인 탐구 방법에는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조작 변인이 짝짓기 빈도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작 변이는 지금 두 집단에서 딱 유일하게 다르게 해준 어떤 한 변이를 얘기하죠. 내가 이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달리해줬냐면 먹이 종류를 달리해줬어요. 두 집단의 먹이 종류를 달리해줬고, 그래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이인, 그럼 이 결과로는 뭘 측정한 것이냐? 뭐죠? 짝짓기 빈도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짝짓기 빈도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조작 변인이 짝짓기 빈도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은 니은인지 물어봤는데 1은 기억이니까 역시 틀렸고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연습이 됐고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연습.
1초라도 2초라도 줄이는 연습을 해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아주 심플한 자료가 나왔는데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C의 기관계가 들어갈 건 뭐 뻔히 보이고 근데 이게 배설계, 소화계, 신경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한번 넣어볼게요. 오줌 나왔어요.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그럼 A는 배설계겠죠. 배설계. 그 다음에 대뇌, 소뇌, 연수가 속한대요. 소화계는 아니고 그렇죠. 이거 신경계잖아요. 그래서 신경계라는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C가 소화계인데 이 문항은 보기를 좀 챙겨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A는 배설계이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C의 특징에 해당하는 기억이냐,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요. 소화계니까 그런 특징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별표.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C에는 비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C, 소화계에는 비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기관이 있느냐? 맞아요? 이거 맞다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읽어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를 찾는 거에 비해서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소화계의 소화작용을 조절하는 게 주로 누구냐면 연수잖아요. 연수가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이런 거에 중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수의 어떤 조절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간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계의 조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혈당량 조절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해온 문항들 중에서도 이번에 그 연계표에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연계표를 굳이 안 봐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를 하지 않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완성 46페이지 6번 문항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선생님 확인을 해보니까 혈당량과 인슐린의 농도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귿보기 기량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구조가 흡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래요. 그 다음에 나는 간에서 요 두 개 중에 니은에 의해서 촉진되는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혈당량 조절이니까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일 거고 그 다음에 A와 B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일 거래요. 그죠? 자,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얘를 소화하고 흡수하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탄수화물을 섭취한 직후부터 쭉 농도가 올라가는 기억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은 글루카곤이죠. 그래서 얘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니까 지금 공복일 때 많이 나오는 상태고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니은이 글루카곤이니까 글루카곤이 A를 B로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포도당과 글리코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글루카곤은 포도당의 양을 늘리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글리코젠 상태로 저장돼 있던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포도당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B는 글리코젠이다. 아니죠. 포도당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은지 물어봤어요. 지금 혈중 포도당의 농도니까 뭐 혈당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보기가 저 문항에 그대로 거의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인슐린의 농도는 거의 혈당량과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조금의 그 시점의 차이는 있어요. 혈당량 변화가 더 먼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의 농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지금 요 T1이라는 시점이 여기고요. 인슐린 요 정도 많이 나올 때 T2라는 시점은 여기 후반부에 많이 떨어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붙어있는 두 지점을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혈중 포도당의 농도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T1이 T2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T1일 때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역과 니은 이 두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그죠?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대상은 같아요. 같은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조절을 하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내용,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저번 6월 모평에서도 요 페이지 요 끝에 이 3명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선생님은 웃겼는데 여기서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학생 A, B, C의 발표 내용입니다. 학생 A는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학생 B의 얘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영양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심지어 영양염류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양염류 언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냐면 우리 그 주기적 변동 있잖아요. 개체군 크기의 주기적 변동에서 돌말 개체군, 돌말이라는 이제 물에 사는 조그만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개체군 크기가 크게 변동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빛과 수온과 영양염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사실상 물질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물질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비생물적 요인인데 이게 아예 뭔지 몰랐으면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보기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지유류에 의해서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얘냐? 자, 지유류는 생물이에요? 비생물이에요? 얘 생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천이 과정에서 처음에 개척자로 등장하는 게 지유류잖아요. 얘가 등장하면 암석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풍화되는 거기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얘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B 때문에 틀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9월 모평에서 한번 챙기고 아 내가 이런 부분 까먹었으니까 우리 개념서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필요성만 느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맞게 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동글동글. 그린 가는 사람에서 녹말이 포도당으로 되는 과정을 제시를 했고요. 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녹말의 정체를 모를까 봐 여기 다당류다라는 설명도 해주고 있거든요. 녹말이라는 다당류를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그러니까 더 작은 분자로 쪼개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화작용인데 우리 사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했으니까 여기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에 해당하는 이화작용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나는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도 대표적인 이화작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나가 이화작용의 예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와 노폐물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랑 물 요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보기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작용이 이화작용인데 얘도 분해되고 있고 얘도 분해되고 있고 둘 다 이화작용이 일어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나에서 생성된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에서 모두 효소가 이용된다. 지금 이게 다 물질대사 과정이죠. 물질대사 과정은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다 거의 효소의 도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수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물질대사다 하면 다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게 선생님이 6월 모평이 지난 후에 계속 ADH가 눈에 띌 때마다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ADH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봤어요.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9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표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역과 니은의 기능을 나타낸 건데 기역과 니은은 각각 ADH와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요거를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콩팥에서 물의 잽수를 촉진한대. 그럼 얘는 표적기관이 콩팥이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ADH겠죠.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니은은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니까 갑상샘이 표적기관이고 그럼 TSH일 겁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도대체 뭘 물어봤을까? 기억에서 동그라미 기억 ADH는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하는지 물어봤어요. 맞나요?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는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둘 다 호르몬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TSH는 혹시 혈액을 통해서 콩팥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당연히 갑니다. 혈액을 통해서 온갖 호르몬들이 섞여가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요게 우리가 초반에 맨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개념 잡을 때.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고 있어. 콩팥에도 TSH고 뭐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ADH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이 있는 그런 세포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는 그런 개념도 다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뇌하수체에서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분비되느냐? 별표. 뇌하수체는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어요.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후엽이든 전엽이든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 그냥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6월 모평을 본 이후에 ADH 어디서 나오는지 막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ADH만 골라서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TSH도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얘 말고 다른 호르몬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티록신 어디서 나오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능 보기 전에 각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는지를 다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니은의 분비가 촉진되는지 물어봤어요.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얘를 분비하게 만드는 TSH는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죠. 우리 음성 피드백을 배울 때 얘 결과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얘가 TSH나 TRH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얘의 분비를 또 줄이는 그런 음성 피드백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고 답은 3번 기억 니은이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재미있는 문제. 여러분 사실 이 문제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형태만 보고 아마 겁을 먹어서 시간을 잡아먹다 보니 마음이 급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M선,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자, 그렇고 구간 기억은 여기 쭉 써 있는데 그냥 그림 보고 찾을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양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보통 선생님은 2분의 I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두 종류의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부분이죠. 그게 또 양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은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표현해요. 양쪽 중에 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 디귿이 포인트. 우리가 보통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H대라고 하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H대는 통째로 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2분의가 붙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문항에서는 H대도 절반만 줬어. 굳이. 그래서 디귿도 2분의 H대라는 점이 이 문제의 좀 독특한 점이나 문제를 푸는 건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A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B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 그러니까 A와 B는 기억 니은이랑 하나씩 연결이 될 거고 디귿은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A, B랑 기억 니은만 매치하면 되는 건데 얘를 T1일 때 A의 길이는 T2일 때 B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물론 식으로 표현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뭔가 깔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흔들림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얘네 읽어보고 아 나중에 이걸 또 써먹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막 분석하고 나타내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다음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그라미 A의 길이와 동그라미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보시면 T1 시점에서 더했는지 T2 시점에서 더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왜냐? T1이든 T2든 A와 B 길이의 합은 결국엔 기억과 니은의 합이랑 마찬가지고 누가 A고 누가 B인지 모르겠지만 기억과 니은의 합은 이 액틴 필라멘트라는 물질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억과 니은 한쪽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무조건 1.0이다. 그럼 이쪽의 길이도 1.0이겠죠. 1.0, 1.0.
그럼 여기다가 가운데 있는 H대가 몇 마이크로미터인지만 더해주면 전체 X의 길이가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동그라미 B의 길이 0.2, T2일 때 동그라미 A의 길이는 0.7 이렇게 줬어요. 자,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가 쉬웠는데 쓸데없는 헛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T1과 T2 시점에서 각 길이를 정리를 할 건데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고 그냥 A, B, 디귿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얘네 둘이 기역 또는 니은으로 바뀔 거고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값을 채워볼게요. T1일 때 B의 길이가 0.1이래요. 그 다음에 T2일 때 A의 길이가 0.7이랍니다. 잘 봐요. 기역과 니은의 합, A와 B의 합은 1.0이라면서. 그럼 얘는 누구겠어? 얘는 얼마겠어? 0.8이지. 얘네 둘이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얼마겠어? 0.3이지. 그죠? 벌써 끝난 거야. 이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지금 A 같은 경우는 T1에서 T2로 갈 때 0.1만큼 감소하고 얘는 0.1만큼 증가하고 뭐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I 대 이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겹친 부분이니까 서로 경향이 반대인 건 확실하죠. 근데 지금 이리로 갈 때 이 수축하고 있는지 이완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것만 보고 찾을 수는 없고요. 이제 디귿이 등장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X의 전체 길이는 T1과 T2 중 한 시점일 때 3.0 마이크로미터이고 나머지 한 시점일 때는 3.0보다는 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전체 X의 길이가 3.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0, 여기가 1.0이니까 가운데 있는 H대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디귿의 길이는 얼마야? H대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때의 길이는 0.5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처음에 있는 요 시점, 요 표현을 써볼 때가 된 거죠. T1일 때 A의 길이는 요거는 T2일 때 B의 길이와 요 디귿의 길이를 더한 합과 같대요. 뭐를 더해 0.8이 될까? 너무 어렵죠? 0.5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야? 0.5가 값이 나왔으니까 T2일 때 X의 길이가 3.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3.0보다 길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얼마씩 변동이 있어야 되냐면 전체 X의 길이 변화의 절반만큼씩 있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0.1씩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0.1씩 변하고 있는데 X 전체 길이는 그거의 2배니까 0.2만큼 변화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얘는 3.2였다는 거죠. 0.2만큼 길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수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짧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A와 디귿의 길이는 짧아지는 걸로 두 개가 경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0.6에서 0.1만큼 짧아져서 0.5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랑 경향성이 같은 A가 2분의 I 대인 기역인 거고 얘는 혼자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2분의 겹친 부분인 거고 요렇게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딱 끝. 자, 그럼 기역 보기 볼게요. 기역. 동그라미 A는 기역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H대의 길이는 1.2인지 물어봤습니다. H대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의 2배 해주면 돼요. 0.6 곱하기 2니까 1.2 맞는 내용이죠. 니은 옳고. 그 다음에 디귿.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은지 물어봤는데 이때가 0.2 정도 0.2만큼 더 길기 때문에 디귿 보기 잘못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4번입니다. 이 근수축 문제의 교훈. 정신만 차리면 다 풀 수 있다. 신유형처럼 보여도 신유형이 아니다. 우리가 다 풀어왔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요거는 해석을 좀 할 때 가정이 필요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는 라지 H,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어디 있냐면 상염색체에 있답니다. 이건 뭐 우열관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줬냐면 X염 색체에 있다고 던져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 4개가 나왔죠. 세포 1, 2, 3, 4가 갖는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빈칸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여기 보여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나머지 다 빈칸이고요.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유형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문항들에서 요즘 이런 게 좀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0, 1, 2가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0, 1, 2를 넣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누구 건지 어떤 시기 어떤 세포인지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4개 중에 2개는 남자 P 거, 그러니까 P의 세포가 있고 Q의 세포가 있는데
얘가 남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염수체 조성이 이렇게 될 거고 각각 2개씩 매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박하게 숫자를 줬기 때문에 있는 거에서 살뜰 다 찾아서 써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 저번 6월 모평에서 대립유전자의 총합 2개의 합을 해서 6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애를 보고 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그 두 종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면 동형접합으로 이렇게 있고 얘가 복제되어 있어서 4라는 값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숫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수능 특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4라는 숫자를 보기만 하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분명히. 이거 무슨 얘기냐면 4개라는 숫자를 가지려면 얘가 동형접합이어야 돼요. H로 2개.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복제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4라는 숫자가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건 EN 상태의 세포고 복제되어 있는 세포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포의 유전자형을 옆에다가 적어보자면 라지 H를 2개, 동형접합으로 가지고 있고 스몰 H는 없죠.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제됐으니까 2개가 된 거예요. 그럼 기억에 0이나 2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복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0, 1, 2 중에 일단 1은 안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찾으면 만약에 이게 2면 요거는 여자의 세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0이면 요게 라지 T만 하나 갖고 있는 남자의 세포로 확정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기억이 2라면 말이 될 것일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로 한번 가정해보면 얘는 그럼 이제 여자의 세포가 되겠네요. 여자 Q의 세포로 여기 가정한 거는 흰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라지 T, 그 다음에 스몰 T도 하나 갖고 복제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복제되어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 부분에 2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 3번 세포에 기억이 2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라는 숫자는 기억으로 매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니은과 디귿이 각각 0 아니면 1로 매치가 될 텐데 얘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세포든 라지 T를 2개 가지면서 동시에 스몰 T도 1개 가지는 라지 T, 스몰 T 총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런 건 말이 되지만 3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니은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0으로 일단 넣어줘. 그래야만 말이 되니까. 그럼 남은 디귿이 1이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H에 대해서는 라지 H 1개만 갖고 있어. 근데 T에 대해서는 라지 T로 2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요 T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면 가능할 수 있어요. 얘가 뭐 라지 H하고 나머지는 Y면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줬단 말이에요. H는 상염색체에 있어. 그럼 얘가 절반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N짜리 세포란 얘기인데 지금 1이라는 숫자를 봐서 복제가 안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얘가 2개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하고 추론을 해보니 모순점이 생겼습니다. 요거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다 지우세요. 우리가 가정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그럼 기억에는 1도 아니고 2도 들어갈 수 없으니 0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라지 T만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Y염색체를 갖는 그런 누구의 세포? P라는 남성의 세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P 거. 요렇게 된 거예요. 됐고 그러면 기억 자리에 0을 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0, 0, 0. 나머지 니은과 디귿을 0 아니면 1 아니면 2로 매치를 하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번에 보면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나와요, 숫자가. 그러면 디귿, 니은 자리에 1 아니면 2가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두 개인데 여기가 하나인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스몰 T만 하나 갖고 스몰 H를 2개 갖는다. 그럼 뭐 X염색체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는 Y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남성의 유전자인 라지 T를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스몰 T를 갖는 남성의 세포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잘못된 매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 라지 H, 스몰 H가 스몰 T가 2개인데 얘만 1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 남은 물음표 자리에 1개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라지 H와 스몰 H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니까 EN인 세포고 대신에 복제는 안 돼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럼 유전자형을 옆에다 적어보니까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라지 T는 없고 스몰 T로만 2개. 복제는 안 돼 있죠. 그럼 얘랑 둘의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이건 다른 개체의 세포. 요거는 Q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숫자를 다 알았으니까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디귿 자리에 1, 니은 자리에 2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먼저 볼까요? 2번은 라지 H와 스몰 T만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형을 갖고 그리고 얘네들이 복제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럼 N이라는 얘기죠. N에 복제되어 있는 세포인데 누구 거일까? 스몰 T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P 거는 아니죠. P는 스몰 T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역시 Q의 세포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럼 Q 거가 2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번 세포가 P의 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 PQQP 이렇게 될 거예요. 라지 H를 1개 갖고 그 다음에 라지 T가 없어요. 이 사람은 라지 T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스몰 T는 원래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라지 T도 없고 스몰 T도 없으니까 요거는 X형 색체를 못 갖고 Y형 색체를 갖고 있는 그런 세포구나. 복제 안 돼 있는 그런 세포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는 2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억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디귿과 니은에 각각을 넣어봤을 때 왜 모순점이 생기는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 E는 Q의 세포이다. E는 Q의 세포죠. 그죠? 왜? 스몰 T를 갖고 있으니까 라지 T만 갖고 있는 P의 세포는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1이 갖는 스몰 T의 DNA 상대량이랑 3이 갖는 라지 H의 DNA 상대량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1이 갖는 스몰 T의 DNA 상대량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이 갖는 라지 H의 DNA 상대량은 1입니다. 같아요? 아니죠. 같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 답은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봤고 요게 가정이 좀 들어가야 돼서 처음에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민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11번 문제. 요게 좀 신유형의 자료였죠. 5단원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떤 섬에 서식하는 동물종 A, B, C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자, A와 B는 같은 먹이를 먹는데요. 그 다음에 C는 A와 B의 천적인데 천적이란 말을 혹시 모를까 봐 이거를 뭐 포식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C가 A와 B를 모두 잡아먹는 그런 종류의 생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1, 2, 3, 4 시기에 서로 다른 영역 가와 나. 지금 여기 가 구역과 나 구역이 있는데 얘 둘 사이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고 조금 나눠져 있는 그런 특성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서식하는 종의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각각에서 일어난 사건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림을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요 가 지역에 A만 살고 나 지역에는 종 B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A와 B 서로 나눠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두 번째 요 시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C종이 요 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이. 그럼 지금 일단 요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B 애들이 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면 원래 5개의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남은 다음 단계에서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먹혀가지고. 지금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오니까 얘네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서만 살던 애들이 가 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난이 갔다. 피난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고 났는데 원래 얘네 둘은 먹이가 겹치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뭔가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A종이 없어졌어. 아예. B종만 남았더라.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 자, 그래서 기억북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 동그라미 기억 있죠? 이 1 시기에 A와 B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A는 가에만, B는 나에만 따로 나눠서 서식하는 거. 그 상태. 그 상태는 상호작용 중에 분서에 해당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맞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종이 서식지를 달리하고 있는 분서의 전형적인 아주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억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2번 시기에 나에서 C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얘가 요 지역에 들어와서 같이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죠. 그때 같은 개체군이냐고 물어봤는데 많이 나온 함정 보기죠. 한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은 같은 개체군이 될 수 없습니다. 군지분될 수 있어도. 디귿보기에서는 4시기, 마지막 시기에서 가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 배타가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요. 경쟁 배타는 두 종 간의 경쟁이 심화된 나머지 한 종이 아예 사라지는 거, 도태되는 거를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A종이 아예 사라졌잖아요. 경쟁 배타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고요. 기억 디귿 오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 보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먹이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 먹이가 다 도망간 후에도 여기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을까? 그럼 굶어 죽을 텐데 뭐 언젠가는 뭐 위로 올라가서 잡아먹으러 가겠죠.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세포 주기인데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형태가 그냥 독특하죠. 우리가 보통 세포 주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해가지고 나눠서 피자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디는 지원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찾는 건데 표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가나다에서 핵막의 소실 여부와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가나다에 해당하는 세포 주기가 뭐냐면 M기와 G1기와 G2기래요. 그래서 S기 빼고 나머지 세 시기를 여기다 매치하면 되는데 이 기억에는 소실됨 또는 소실 안 됨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핵막이 소실되는 건 무슨 시기밖에 없죠? 분열기, M기. 그럼 나가 M기. 그럼 가와 다는 둘 다 G1기 아니면 G2기니까 핵막이 소실이 안 돼 있는, 핵막이 관찰되는 시기잖아요. 간기는. 소실 안 됨이 들어갈 거고. 그럼 얘네 둘 다 소실 안 됨이니까 뭘 보고 찾아야 돼? DNA 상대량을 보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복제 전, 얘가 복제 후기 때문에 가가 G1기, 다가 G2기. 그러면 M기는 복제된 이후에, G2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여기는 2배로 불어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는 소실 안 됨이 들어간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간기의 세포이다. 아니죠. 나는 M기의 세포죠. 분열기의 세포.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는 함정복인데 히스톤 단백질의 경우에는 언제나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히스톤 단백질도 늘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죠. 물질, 구조고.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도 세포 주기 시기랑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히스톤과 DNA로 이루어진 이렇게 구슬 모양의 구조물. 요거 두 개는 어떤 시점을 물어보다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디귿은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요것도 연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의 연계냐면 수능특강 90페이지 몇 번? 4번. 선생님이 수능특강 강의를 하면서 이 체온 조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인지 아니면 시상하부의 온도인지 체온인지에 따라서 문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특강에서 그 부분 강의를 하면서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유형별로 묶어줬거든요. 요거는 시상하부 설정 온도에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그냥 시상하부의 온도니까 따로 구분해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연계되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상하부의 설정된 온도가 변화함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 관련된 유형의 문제. 그래서 시상하부의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방의 기온이 20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저 자료에서는 우리의 체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보일러 설정 온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일러의 설정 온도 요게 시상하부 설정 온도 요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일러의 설정 온도를 25도로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설정점은 25도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방의 기온이 그보다 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가동되겠죠. 가동되면서 방 기온이 점점 올라와서 25도가 딱 됐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열을 발생시키는 걸 멈출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설정 온도에 맞도록 우리 체온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료에서도 원래는 설정 온도와 체온이 같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정 온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갑자기 그냥 쭉 설정을 지금 다른 온도로 설정한 거니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서 올려놓으면 지금 이 설정 온도보다 체온이 낮아서
우리가 더 추운 상태라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 온도에 맞추기 위해서 점점 체온을 끌어올리겠죠. 어떤 방법으로? 열 발생량을 높이고 더 열을 만들어내고 발산은 덜 되게 하면서 밖으로 빼앗기는 건 적게 되게 하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맞춰놨더니 약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를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는 거를 가정한 겁니다. 그럼 갑자기 내리면 지금 현재 온도는 요게 정상 상태라고 느끼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체온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다시 또 체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설정점으로 맞추려고. 그러려면 발생이 되는 건 줄여야 되겠죠. 온도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발산은 최대한 많이 돼도 이런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간다라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럼 기억 보기를 한번 볼게요.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어느 상황이냐면 이 뒷부분의 상황이죠.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점을 바꿔버리면 체온이 내려간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열 발산량분의 열 발생량은 발산분의 발생. 필요한 단어만 적을게요. 요거를 나타내면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1은 이 설정점을 바꾸기 전에고 2는 설정점을 갑자기 끌어올린 후죠. 그러면 1에 비해서 2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만 간단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 비해서 체온을 높여야 되니까 발생량은 증가할 거고 발산량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 전체 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에 비해서 2에서 이 값이 크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D급 보기입니다.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하면 피부 근처를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하면 뭐가 변화하냐면 발산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밖으로 열을 더 잘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열 발산량이 감소하냐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니은만 맞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에 대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 그럼 사실 D급 보기 안 읽어봐도 되죠. 왜? 지금 나와 있는 5개의 선지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의 구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확실히 맞는 걸로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바로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난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도 조금 잘못 읽고 실수를 좀 하는 편이면 끝까지 읽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4단원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신유형으로 되어 있고 수능 완성 66페이지 7번의 그 연계 문항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 벌써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작년에 수능에서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X염 색채만 그리면서 생략했다. 그림에서 X염 색채는 모두 생략하고 그렸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림은 동물 2N은 6, 2N일 때 전체 6개 염색체를 갖는 그런 동물 1, 2, 3이 있대요. 세 개체. 그 세 개체의 세포 가나다라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습니다. 세포는 4개인데 이게 세 개체의 세포니까 어떤 개체는 여기서 2개의 그림이 이렇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 2, 3은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한 종, 다른 종, 아마 핵형을 보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라 중에서 2개는 암컷의 세포고 2개는 수컷의 세포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염색체 A와 B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이 A와 B 자리에 각각 상염색체나 성염색체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거를 찾을 때 이렇게 2N 상태인 애들부터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2N 이렇게 짝인 것 같고 여기도 염색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2N은 6이고 여기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얘는 N은 3이고요. 얘는 2N은 6이죠. 그 다음에 얘도 요 자리에 염색체가 들어오면 2N은 6이 되겠습니다. 모든 염색체가 다 들어있는 얘부터 한번 볼까요? 두 개씩 짝을 지으니까 일단 성별은 XX의 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염색체의 전체적인 크기, 사이즈를 보세요. 얘 제일 큰 애들이 다른 애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그 다음에 있는 애들도 다른 세포에 들어있는 애들이랑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일부러 다 다르게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게. 그러니까 얘만 지금 다른 어떤 종의 세포란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다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요. 얘만 혼자 다른 종이니까 혼자 1, 2, 3 중에 어떤 한 종, 한 개체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나다에서는 예를 들면 얘랑 얘는 닮았어요. 그죠? 닮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얘랑 지금 공통점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다 같은 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얘는 요게 이렇게 커요. 근데 얘는 똑같이 색칠된 게 작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작게 해서 색칠된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X염 색채, Y염 색채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X염 색채, 얘가 작은 게 Y염 색채. 그럼 두 개는 암컷의 세포, 두 개는 수컷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나와 라가 일단 수컷의 세포잖아요. 그죠? 일단 얘는 성별이 XY 거고. 그러면 이게 암컷 XX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얘 혼자 다른 개체, 얘 혼자 다른 개체, 나와 라가 같은 개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고, 지금 여기 보면 Y염 색채랑 성염 색채가 이미 있는 그런 세포니까 A 자리에는 상염 색채가 오겠죠? 그럼 요 A가 상염 색채가 되겠고, 얘는 XX 조성이 돼야 되니까 요 B가 X염 색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X염 색채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럼 기억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B는 X염 색채이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에 나는 암컷의 세포이다. 물어봤습니다. Y염 색채 있는데 수컷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를 갖는 개체와 달을 갖는 개체의 핵형이 같은지 물어봤어요. 요거 정리하세요. 지금 얘네 둘은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다릅니다. 성별이 다르면 성염 색채 조성이 XX와 XY로 다르죠? 그럼 핵형이 다른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애 두 개 갖고, 똑같이 생긴 애 두 개 갖고 있는 거랑 이렇게 길쭉한 애랑 짧은 애 갖고 있는 거랑 염색체의 구성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핵형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디귿 핵형이 같다.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이거는 지금 연계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계 교재에서는 없었다. 하지만 6월 모평의 응용형이다. 육모 변형이다. 육모에서 아주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독립돼 있는 상염 색체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세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은 다인자 유전의 전형적인 대문자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가 가라는 형질에 대한 설명. 이제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이 나올 건데, 얘는 라지 E와 스몰 e, 단일 인자 유전이죠.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라지 E인 거랑 라지 E 스몰 E인 거랑 스몰 E인 거랑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그다음에 가랑 나는 또 다른 상염색이 있으니까 모두 다 독립돼 있다. 따로 생각해라.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이 등장할 거예요. P라는 사람이랑 Q라는 사람이 등장할 건데, PQ는 표현형이 서로 같고 가에 대한 표현형이 서로 같고, 그러니까 대문자 수가 같다는 얘기죠. 대문자 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하다라는 내용이고, 나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대. 그럼 서로 요거 세 개 중에 두 개가 각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와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A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대문자 수가 이 부모랑, 어차피 부모가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니까 부모랑 같은 확률이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유전자형의 확률, 유전자형까지 같아야 표현형이 같죠. P와 같은 유전자형이 될 확률 곱해주면 16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자손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라지 E, 라지 E인 사람이랑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대문자 6개인 사람이랑 같은 표현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자손 중에 6개의 대문자를 가진 애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둘 PQ 사이에서 라지 E, 라지 E가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6개의 대문자를 자손에서 받으려면 일단 P와 Q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요렇게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모아줘서 자손에서 6개의 대문자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개의 대문자는 갖추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 단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E, 라지 E가 태어나려면 양쪽에서 라지 E를 일단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라지 E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P와 Q의 요 나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은 라지 E, 라지 E고
한 사람은 라지, 이 스몰 이어야 돼요. 약간 좀 밑으로 쓰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라지고 누가 라지 스몰인지는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러니까 표현형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둘 중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P 거, Q 거, 둘 중에 하나.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A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인데 P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이 똑같은 표현형을 보이려면 얘로부터 라지를 받느냐 스몰이를 받느냐에 따라서 갈리겠죠, 사실. 1대1의 비율로, 그죠? 그래서 요 둘 중에서 뭘 받느냐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에 대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와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6월 모평에서도 연습을 해봤어요. 유전자형을 모른단 말이야. 대문자 숫자가 같다는 것만 알고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죠. 대문자가 몇 개인지도 안 알려줬어. 자, 그런 상태에서 소거를 좀 해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안 해봐도 되긴 하는데 잘 보세요. 일단 최소 대문자를 3개는 갖는다는 사실 알았어. 그래야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최소 3개. 그러면 3개부터 시작해서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죠. 대문자의 개수가. 만약에 P와 Q가 모두 6개로 같다면 모두 대문자로만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부모와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1입니다. 1. 그러니까 8분의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 1이어야 되니까 확률이. 자, 그러면 대문자를 5개 가지고 있는 상황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B 조그맣게 쓸게요. 어차피 지울 거라서 라지 D, 스몰 d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런 유전자 구성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럼 대문자 5개. 이 사이에서 대문자를 역시나 5개 갖는 자손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라지 D, 스몰 d로 받으면 되잖아. 대문자 한 개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받고 이쪽으로는 안 받고 아니면 이쪽에서 안 받고 이쪽에서 한 개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보면 2분의 1의 확률이 나오니까 얘도 아니에요. 5개도 될 수가 없어. 사실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5개, 6개는 가능성이 없다 하고 바로 지울 거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자, 그러면 3 아니면 4예요. 근데 우리가 대문자 3개인 거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다인자 유전을 배우는 첫 단계부터. 어떤 유전자형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3개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인 경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8가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8가지의 생식세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P와 Q에서 생식세포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전체 분모에 해당하는 그런 총 가지수가 64잖아요. 64 중에 자손에서 똑같이 3개의 대문자를 가지면 되는데 유전자형과 상관없어요. 3개만 가지면 돼요. 6자리 중에 순서와 상관없이 대문자 3개 가질 확률 6 컨비네이션 3. 이거 계산하면 20 나오죠. 약분하면 그러면 16분의 5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숫자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부모 모두가 세 쌍에 대해서 다 이형접합에 똑같은 유전자형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역시나 똑같은 3개의 대문자를 갖는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6분의 5다 하는 숫자를 외워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값은 8분의 3이 나와야 되잖아요. 16분의 5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야. 그럼 대문자가 몇 개란 얘기? 4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이 대문자는 여러분들 정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그냥 A가 대문자 2개여서 총 대문자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라지 A, 라지 A고 여기서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나 아니면 D에서 라지 D, 라지 D로 해서 대문자 어디에 2개를 놓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확률은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되시면 나중에 해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4개의 대문자를 갖는 자손이 나올 확률 한번 계산해볼까요? 어차피 얘는 동형접합이라서 똑같은 거 줄 테니까 확률에선 빼요. 이 중에서 대문자를 1개 주고 이쪽에서 3개를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쪽에서 2개 주고 이쪽에서 2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1개 주고 이쪽에서 3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와 Q에서 각각 대문자, 소문자 중에서 이제 3개를 줄 텐데 어차피 대문자 하나씩 주는 거는 확정이야. 그럼 나머지 중에서 4개를 만족시킬 확률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P와 Q에서 대문자 1개와 대문자 3개를 받아서 총 4개가 되는 그런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2개 받을 가능성. 마지막 세 번째는 P에서 3개, Q에서 1개 받을 가능성. 이렇게
각각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대문자를 한 개 줄 가능성은 라지 A는 어차피 한 개를 무조건 주게 되니까 스몰 b, 스몰 d를 받으면 대문자 한 개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라지 b, 스몰 d 중에 스몰 b 받을 확률, 라지 d, 스몰 d 중에 스몰 d 받을 확률은 마찬가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쪽. 그 다음에 이쪽에서 3개를 줄 확률은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라지 b, 라지 d 받을 확률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둘 중에 2분의 1, 둘 중에 2분의 1. 역시나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의 확률이 16분의 1인데 어차피 이거랑 확률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우고 얘네 둘을 그냥 합쳐서 써가지고 곱하기 2를 해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1번과 3번을 다 합친 그런 확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받을 확률 해볼까요? 여기서 어차피 한 개 받았어. 그럼 나머지 중에서 한 개만 받을 확률인데 그럼 이 중에서 뭐 라지 B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둘 중에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중에서는 스몰 D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스몰 B, 라지 D일 가능성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2개의 조합이에요. 전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전체 4개의 조합 중에서 라지 B, 스몰 D의 조합이나 아니면 스몰 B, 라지 D의 조합 두 가지니까 4분의 2 해서 2분의 1의 확률이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랑 더하면 8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4개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3, 5, 6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4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풀면 다 푼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물어봤습니다.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 그러면 가와 나를 따로 표현형의 가지수를 해놓고 곱해주면 되겠죠. 전체 가지수를. 나에서는 라지를 받거나 라지 스몰이를 받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표현형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만 밝혀내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쪽 P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가 가능하냐면 대문자 한 개 가지고 있는 것부터 2개, 최대 3개까지 1, 2, 3의 대문자 수가 생식세포에 담아주는 게 가능하고 Q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Q에서도 1개, 2개, 3개의 대문자를 생식세포에 담아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총 가지수는 일단 여기서의 최소값이 1개와 1개니까 이 2개가 만나서 대문자 2개의 내부터 시작해서 2개, 3개, 4개 다 조합이 가능하고요. 최대 3개, 3개가 만나면 6개의 대문자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2개에서부터 6개의 대문자가 자손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2, 3, 4, 5, 6, 5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2개를 곱하면 10가지의 표현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번에 있으니까 4번을 답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6월 모평부터 풀어봤다. 그럼 일단 5와 6은 먼저 이렇게 삭제를 하시고 3 아니면 4일 텐데 3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숫자잖아요. 64분의 20 이 숫자는 외워놓으면 좋다고 했고요. 그러면 3도 아니구나. 4여야만 되겠구나 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나가면 굉장히 풀이 과정이 짧은 그런 문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극의 전도와 전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그 출발 과정만 잘 찾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민말이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4까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B는 2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얘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는 A와 B의 D3에 자극점을 줬습니다. 둘 다 동시에 D3에 자극을 준 상황이에요. D3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구체적인 시간은 안 줬는데 나중에는 이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T1일 때 D1에서 D4까지의 막전을 나타냈어요. 근데 D1에서 D4로 안 주고 1, 2, 3, 4로 줘서 매치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찾을 게 많아. 그리고 나서 무슨 표현이 있냐면 B를 구성하는 두 뉴런, 그러니까 두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걔들은 각각 속도가 1cm/ms의 속도를 갖는데요. 그럼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A에 대해서는 얘도 같은 속도인지 아니면 다른 속도인지 이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A의 속도도 찾아야 됩니다. 찾을 게 많죠. 자, 그 다음에 A와 B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이런 막전이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T1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값들이 좀 보여요. 마이너스 80이면 도착해서 얼마가 흘러야? 도착해서 3ms가 흘러야 볼 수 있는 그런 값이죠. 근데 이 총합에 해당하는 T1이라는 숫자도 모르고 가는데 걸린 시간도 모르니까 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이제 다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0이라는 값들이 세 군데에서 보이는데 0은 지금 여기서 1.5ms가 지났을 이 탈분극 시점이랑 2.5ms가 지난 이 재분극 시점 둘 다 0mV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A라는 뉴런에서 서로 다른 지점이니까 그러면 어느 한 시점은 여기서 이제 재분극, 어느 한 시점은 탈분극에 해당하는 0mV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극점이 어디인가. 여기서 D3에 자극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극점은 동시에 줬기 때문에 얘들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없어서 A와 B 뉴런의 전도 속도가 다르더라도 D3 지점에서의 이 막전이 값은 똑같아야 돼요. 두 뉴런에서. 근데 지금 1지점 다르죠? 2지점 달라요. 그럼 3이나 4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후보인데 1번 지점이 마이너스 80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자극점이 아니라는 걸 이 값이 틀린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자극점 아니에요. 자극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0 값이 더 가까운 지점이에요? 아니면 0mV의 값이 더 가까운 지점이에요? 자극점으로부터 더 가까운 지점은 마이너스 80이죠. 왜냐하면 이 막전이 변화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마이너스 80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 0mV는 여기든 여기든 이만큼밖에 진행이 안 된 거니까 얘보다는 진행이 덜 됐다. 그러니까 2번 지점과 4번 지점은 1번보다는 자극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 셋 다 자극점은 아니란 얘기니까 누가 자극점? 3번이 자극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3번이 자극점에 해당하는 D3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는 마이너스 80도 지나서 시간이 더 흘렀으니까 아마 마이너스 70 정도의 값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1, 2, 3 중에서는 누가 제일 가깝냐면 1번 지점이 제일 가깝죠. 이 자극점으로부터. 그러면 자극점이 여기니까 제일 가까운 지점이 D4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1이 D4구나 하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2와 4를 D1, D2랑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둘 다 0mV로 값이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도착해서 1.5ms 지난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도착해서 2.5ms 지난 건데 누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냐면 더 가까운 애가. 얘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적으니까 도착해서 뒤에 오는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얘는 가는데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착해서 진행되는 건 더 짧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요 숫자의 차이만큼이 가는데 걸린 숫자의 차이만큼입니다. 그러면 2cm 거리를 1ms 동안 가는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속도가 계산이 된 거예요. 2cm/ms구나.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도를 알았으니까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여기 D3에서 D4 지점까지 가는데 이 A 뉴런에서는 얼마나 걸려야 돼요? 2cm 거리니까 딱 1ms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A에서 이 D4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럼 총 요 시간의 합이 T1이겠죠? 4ms라는 거. 요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도 알게 된 거죠. 앞에 1.5가 올 거고 여기는 2.5가 오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B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B에서 이 원지점을 보면 도착해서 4ms가 지난 다음에 측정한 값이 0이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디귿에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얘 속도대로라면 여기 2cm 거리까지 가는데 2ms 걸리겠죠? 가는데 2ms 걸리고 그러면 총합이 4여야 되니까 도착해서 2ms가 지난 상태. 그러면 2ms 지났을 때는 플러스 30의 값이어야 되는데 그 값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이 값이 될 수 없게 중간에 어떤 지연사항이 하나 있었다. 만약에 시냅스가 없고서는 여기서 속도가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기역과 니은 부위에는 이렇게 시냅스가 없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럼 모든 것을 다 해결했으니까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T1은 5ms냐고 물어봤는데 이 속도를 통해서 가는데 걸린 시간이 1ms라는 걸 통해서 전체 시간 알아냈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4ms. 그 다음에 니은
시냅스는 동그라미 디귿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죠? 여기 걸린 시간이 달라졌다. 이 값이 플러스 30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시냅스가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T1일 때 A의 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의 2 지점 이제 이게 D1인지 D2인지만 밝히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얘네 둘의 값이 같기 때문에 B의 값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거든요. B에서 2 지점이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0은 그냥 여기서 금 그어준 대로 읽으면 되는데 도착해서 1ms가 지났을 때의 값이죠. 그럼 총합이 4여야 되니까 가는데 3ms 걸린 거리에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3ms 걸린 지점에 있는 건 3cm 떨어져 있는 이 D2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번이 D2고 4번이 제일 먼 D1이구나 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D2 지점에서는 가는데 1.5ms 걸렸고 도착해서 2.5ms가 지난 상태니까 재분극이죠. 탈분극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탈분극이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잘못됐다. 재분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니에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 워낙 찾을 게 많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정보를 알뜰살뜰 다 해석을 해가지고 써먹어야 되는데 제일 첫 지점은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여기서 가계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차근차근 해석을 해나가면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그래서 가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는 대림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대림유전자 대문자들이 우성인 그런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1에서 8까지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빗금이 가가 발현된 사람이고 와플 모양이 나만 발현된 사람이고 색칠이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올리고 나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갑툭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3, 4 사이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 2 사이에서는 가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나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가능하죠. 1번, 2번 나가 발현된 부모 사이에서 발현이 안 된 5번이 태어났으니까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이고 발현이 안 되는 게 열성이구나 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기까지만 올려볼 건데 1번, 2번은 라지비가 일단은 적어도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열성형질이니까 스몰 b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 외의 정보는 알 수가 없어. 일단 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얘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요 표 하나 달랑 요거 하나만 있어요. 뭐 분수로 표현된 뭐 그런 것도 없고 추가 단서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기억에서 비읍까지 해서 라지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만 알려줘도 알기가 어려운데 두 개를 더한 값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얘네들까지는 1번, 2번, 5번이랑 매치가 될 거고 리을, 미음, 비읍은 3번, 4번, 8번이랑 매치가 될 예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열 관계랑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어설프게 갖고 있는 애들보다는 아예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을 더 좋아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 자, 기억이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라지 A와 스몰 B 모두가 없대. 그럼 이 사람은 뭘로만 구성돼 있다? 스몰 A랑 라지 B로만 구성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기억이라는 사람은 1번, 2번, 5번 중에서 라지 B를 갖고 있어서 나가 발현된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5번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상념색체에 있다면 이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념색체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스몰 B 조합이어야 이 열성형질이 발현이 될 거고 부모가 모두 그걸 하나씩 줄 수 있는 상태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지 B를 갖고 있는 애 중에서 스몰 B를 하나도 안 갖는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상념색체로 가정하면 기억에 이 숫자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상념색체가 아니라 X염색체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념색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 기억의 0이라는 값을 통해서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스몰 b랑 y 이렇게 갖고 있겠죠. 남자니까. 얘는 라지 b랑 y. 그러면 지금 이 스몰 b는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라지 b, 스몰 b의 조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라지 b는 갖고 있지만 스몰 b는 갖고 있지 않은 애는 둘 중에 1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스몰 a만,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가가 발현이 됐으니까 가가 무슨 형질? 가가 열성 형질. 그래서 저 기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니은이랑 디귿은 지금 5번이랑 6번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라지 스몰 a,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열성 형질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스몰 a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만 있겠죠?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를 갖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2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라지 a와 스몰 b 합이 2니까 얘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디귿이 2번이고 그럼 남은 니은이 5번. 5번은 스몰 b 눈에 보이는 게 하나인데 라지 a는 없어야 총합이 1이 되겠죠. 그럼 스몰 a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스몰 b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y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만 있을 거고요.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b 있는데 남자니까 라지 b y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역시나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상염색체에 있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라지 A, 라지 B가 연관돼 있고 스몰 A, 스몰 B가 X염색체에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스몰 A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스몰 A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있으면 요건 말이 되죠. 5번이 스몰 A, 스몰 B가 있는 X염색체 받고 나머지 하나 Y염색체 받는 거. 근데 6번이 스몰 A, 라지 B의 조합을 갖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요게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럼 독립돼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구나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유전자형을 조금 더 올려봐서 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3, 4, 8을 리을, 미음, 비읍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라지 a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스몰 a 조합이겠죠? 그 다음에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도 라지 a가 일단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근데 엄마로부터 스몰 a를 하나씩 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나가 발현된 사람은 라지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지 b를 엄마만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7번에게 하나가 전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빠는 이게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스몰 b y일 텐데 딸들에게 스몰 b를 하나씩 줄 수밖에 없죠. 근데 8번은 나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엄마로부터도 스몰 b를 하나 물려받아서 스몰 b 조합이겠구나 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요게 3개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라지 A 하나에 스몰 b 2개 가지고 있는 8번이 비읍이 되겠네요. 8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는 없고 스몰 b는 하나 있으니까 1로 되어 있는 4번이 리을 이렇게 될 거고, 미음은 라지 A 하나, 스몰 b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총합이 2개가 되는 요게 아빠 3번일 겁니다. 라지 A를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는 스몰 A로 채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 우려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밝혀낸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있어요. 뭘 보고 찾았냐면 이쪽에서 5, 6번 사이에서 연관으로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8번이 미음인지 물어봤는데 비읍이죠. 그쵸?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니은과 같은 확률. 니은이 지금 5번이에요. 얘랑 똑같이 가만 발현될 확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가 발현이 되려면 스몰 a로만 받아야 되니까 둘 중에 7번이 스몰 a 줄 확률 2분의 1. 거기다가 나에 대해서는 나가 발현되면 안 되죠. 그럼 스몰 b로만 받아야 돼요. 스몰 b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조합은 스몰 b y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4분의 1이죠. 그래서 총합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8분의 1이냐 물어봤으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걸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0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방어작용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풀어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P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래요. 그래서 P로부터 2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 기억과 니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가 있는데 그 표면에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뭐 기억과 니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거를 백신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로 만들었다. 2종류의 항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이 온전한 병원체 P나 아니면 저 기억과 니은 부위 요렇게 생긴 애들한테 모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유전적으로도 동일한 생쥐 5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1, 2, 3, 4에게 이렇게 주사를 했답니다. 1번에다가는 기억만 있는 주사액을 놓았더니 살았고 2번, 3번 2마리한테는 니은만 추출해서 주사했더니 역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항원들만으로는 어떤 병원성이 없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데 4번한테 온전한 P라는 병원체를 주사를 했더니 죽었답니다. 그럼 P를 그냥 맞으면 죽는다. P는 굉장히 병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에서 다에 있는 요 3이 있잖아요. 니은을 주사 맞은 애. 거기에서 니은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누구한테 주사했냐면 5번에게 주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1번은 그 전에 일단 기억만 주사를 맞은 상태고 2번은 니은만 주사를 맞은 상태고 5번은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남의 걸로부터 뽑아가지고 주사를 맞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온전한 P라는 병원체를 각각 주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2번과 5번은 살았는데 1번만 죽었대. 뭐가 차이가 있죠? 1번은 기억만 만난 적이 있고 2번과 5번은 니은을 만났거나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에 대한 뭔가 경험이 있을 때는 살 수 있었다. 그럼 얘가 백신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은 그런 어떤 부위, 항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뭐라고 물어보이냐면 P에 대한 백신으로 기억이 니은보다 적합해요? 아니죠. 얘는 미리 맞아도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을 때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니은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다의 2에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느냐. 다의 2는 그냥 처음에 니은을 주사 맞은 애거든요. 얘는 난생 처음 니은이라는 애를 만났어. 그러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디귿. 마의 5번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기억세포를 넣어줬는데 P를 만났을 때 왜 살았을까? 거기서 형질세포가 빠르게 분화해서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분리 문제, 연관 문제 너무 좋아요. 재밌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가는 대리미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나중에 이건 안 보일 거니까 옆에다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서, 다는 대리미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데 문제가 단순해지죠. 모두 X염색체 연관, 모두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문제 상황을 봅시다.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성별이랑 가나다 발현 여부를 나타냈어요. 물론 다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나타냈고 그 다음에 자녀 3과 자녀 4의 성별이 비어있는데 둘의 성별이 다르대요. 한 명이 남자면 한 명이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이 모두 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굳이 왜 있을까? 비분리 상황이니까, 돌연변이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식세포 기억이랑 생식세포 기억이 있는데 얘는 N-1, 한 개 적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24개인 생식세포 니은, 얘는 N+1. 이 두 개가 수정돼서 A라는 자손이 태어났대요. 얘는 자녀 3 아니면 자녀 4야.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하나고 얘네들 형성 과정 각각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염색체 어차피 3개가 연관돼 있잖아요. 이거 안 써. 이거 안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뭐 가가 발현되는 유전자, 나가 발현되는 유전자, 다가 발현되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도 없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가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OX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걸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는 O,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는 X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아빠 거부터 가볼까요? 아빠는 X염색체 한 개만 갖죠. 남자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단 가와 나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건 확실해. 다는 몰라. 이건 나중에 천천히 채울 거예요. 뭐 모르니까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녀 1은 여자, 딸이야. 근데 어차피 1, 2는 지금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1은 딸인데 아빠로부터 요 X염색체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죠. 딸이 태어나려면. 그래서 요 동그라미 밑에는 모르니까 남겨놓고 이렇게 돼 있는 한 가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엄마로부터 한 가닥을 받았을 텐데 잘 보시면 아빠는 가가 발현되는 유전자를 줬지만 얘는 가가 발현이 안 됐어. 그러려면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이형적 합의 상황인데 발현되지 않는 게 표현됐으니까 요게 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발현되지 않는 게 우성, 발현이 되는 게 열성, 가는 열성 형질이라는 것을 자녀1을 통해서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자녀 2 보겠습니다. 남자인데 얘는 하나도 발현이 안 됐네. 그럼 X염색체에 몽땅 다 발현되지 않게 하는 유전 정보로만 연관된 그런 X염색체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X염색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엄마로부터 왔을 거예요. 엄마 거 옆에다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여자니까 두 개의 X염색체를 가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합이라는 거죠. 모두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정상 유전자랑만 연관된 그런 X염색체. 그렇다고 해서 얘를 섣불리 이거를 받았구나 하면 안 돼요. 엄마의 나머지 하나도 X염색 X, 가를 발현하지 않게 만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닥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자녀 1은 그냥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3과 자녀 4로 넘어가 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둘 중에 만약에 남자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아들인데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X, Y를 일단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분리의 결과면서 X, Y를 다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빠로부터 N+1 그리고 X, Y 하나씩 모두 받은 그런 경우. 1분열 비분리. 그래야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빠로부터 그냥 이거를 통째로 하나씩 다 받는 거라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아야 돼요. X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 3번에도 없고 4번에도 없습니다. 뭐가 아니란 얘기? 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이 A라는 자녀가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딸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얘가 딸인 게 확실해. 딸인 게 확실해요. 근데 이 딸에게서 딸이 받은 이 N+1에 한 가닥 더 준 그러니까 X염색체를 한 가닥 더 줬겠죠. 그런 생식세포가 아빠 거일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아빠 거를 받았다 그러면 아빠 거를 똑같은 걸 두 개 X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역시나 가와 나가 동시에 발현되는 딸이 태어나야 되죠. 그런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N+1의 요 생식세포는 엄마 거다. 난자고 N-1이 정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이 태어났구나 라는 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자녀 3과 4 중에 누가 딸이고 누가 아들이든 아들이면 정상적으로 엄마가 가진 X염색체 중에 한 가닥을 받았을 거고 딸이면 원래 정상적으로 한 가닥만 받아야 되지만 지금 비분리라서 엄마로부터 이거 하나 골고루 받았던지 아니면 똑같은 가닥으로만 두 개를 받았던지 아무튼 이 자녀 3, 4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다 출처가 엄마 거예요. 아빠의 X염색체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들이든 딸이든 여기는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받은 거 중에 어떤 게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엄마의 X염색체 한 가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X와 O 조성으로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고 다는 발현하게 하는 그런 조성으로 되어 있는 X염색체 하나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아들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가를 발현하게 하는 이 유전 정보도 어쨌든 엄마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자녀 3과 자녀 4 모두. 그러니까 이 정보도 엄마가 일단 하나는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의 가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도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여기가 X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X염색체 조합이라는 거를 얘를 보고 찾은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아들이어야 될까? 이거 한 가닥을 받거나 이거 한 가닥을 받거나 아들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표현형 조합밖에 안 나올 텐데 요거를 받는 경우가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죠. 아들이 태어날 때 요런 표현형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정상적인 아들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 엄마의 조합을 일단 해보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조합은 요거기 때문에 이 자녀 3이 남자의 아들이고 자녀 4가 딸, 여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4가 받은 이 난자는 1분열 비분리일까 2분열 비분리일까? 일단 다가 발현됐으니까 다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다를 발현하게 하는 유전 정보가 있고 어차피 나에 대해서는 둘 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 정보만 있고 그때 요게 오게 되면 만약에 이 가닥만 두 개 받았다고 하면 얘 다가 발현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가닥으로만 2분열 비분리로 받았다고 하면 역시나 이 가닥으로만 2분열 비분리로 받았다고 해도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거에 대해서랑 모두 만족하려면 이 가닥과 이 가닥을 하나씩 각각 물려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여야만 가능한 거죠.
X함수의 서로 다른 가닥을 한 가닥씩 받아야만 표현형이 만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1분열 비분리의 결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한번 채워볼게요. 지금 엄마로부터 한 가닥씩 받았는데 지금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이 발현이 되게 하는 게 우성형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는 우성형질이구나. 그럼 지금 나에 대해서만 모르는데 남은 걸 채워 넣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엄마로부터 요 X가 있는, 가에 대해서 X가 있는 거 받았으니까 이 가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았는데 지금 자녀 1에서 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그거를 발현하는 건 어디 써야 돼? 아빠가 준 요 한 자리, 남은 한 자리에 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요게 온 거고 아빠가 요런 조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녀 1에서 나에 대해서도 이형 접합,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니까 그때 발현된 게 우성형질이죠. 그래서 가만 열성형질, 나와 다는 우성형질이었구나.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 요렇게 태어난 자손 A는 딸인 자녀 4죠. 그쵸? 그래서 자녀 4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인지 물어봤어요.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감수 1분열인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자인지. 뒤에가 정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나와 다는 모두 우성형질인지 물어봤습니다. 맞죠? 그죠? 가만 열성형질, 디귿까지 맞고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표기를 좀 간단히 하면 풀이 과정이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 1과 2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손인 게 확실하다는 얘기니까 거기서부터 잘 써놓고 그 다음에 3과 4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면 되는 그런 스텝으로 밟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생존곡선. 그래서 수능 특강 179페이지 5번에 이런 생존곡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특강은 전체 단원의 좀 구석구석에 있는 문항들도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림은 생존곡선 1형, 2형, 3형을 나타냈고 표는 어떤 동물종 기억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거는 이 기간에 얼만큼 수가 줄었느냐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종이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대. 그런 그래프가 뭐죠? 처음에 많이 죽고 나중에는 좀 덜 죽게 되는, 사망률이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가 3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라는 종은 3형에 해당하는 종이구나 라는 거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 자료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바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1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의 사망률은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 그러면 1형이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 A 시기, B 시기, 생존곡선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망률 어디가 더 높죠? B 시기가 훨씬 높죠. 근데 A에서 더 높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2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요거 이 니은 보기 별표 치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좀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는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와 같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가 같은 게 아니고요. 비율이 같아요. 사망한 비율이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A 시기의 시작점에 1000개체가 있었다고 칩시다. 물론 이 추가는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1000개체가 있었는데 A 시기 동안 100개체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B 시기에는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비율이 같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시기의 시작점에 100개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시기 동안 10개체가 줄어들면 비율이 같은. 그럼 사망한 개체 수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비율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가 같다는 표현 잘못됐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기억의 생존곡선은 3형에 해당이 된다. 기억은 3형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풀어봤습니다.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의 경우에는 두루두루 좀
하나같이 쉽지 않은 느낌의 그런 중상난도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도는 풀어낼 수 있게 남은 시간 총력을 다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치를 수 있는 시험도 10월 학평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어영부영 시간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